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그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네. 봄이 시작되고요. 봄과 함께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전의 때가 왔다고 해서요. 서두르거나 불안감에 또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것들을 챙기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막판 공채 준비에 힘을 쏟는 불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잡정센터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열심히는 해봅니다만 출구 없는 막막한 취업 준비에서 고구마 같은 갈증을 느끼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마련을 해드린 코너죠. 네. 취업 컨설팅계 최강의 어벤져스들을 모시고 진행해보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조언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취준생들의 궁금증 풀어주실 쌤들 모시겠습니다. 네.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사이다 같은 또 시원한 네. 그 조언을 좀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이 그 어르신 특집이랬는데 아셨어요? 제일 어르신이신 우리 백쌤. 몰랐는데요. 제가 조민혁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고 몰랐습니다. 아, 그렇죠. 조민혁 선생님 나오시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은 또 아니니까. 저는 됩니까? 그까지는 살짝 의심이 되는데 그 표정을 봐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됩니까?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취업 컨설팅계의 대부분 아버지 어르신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저희가 연령의 어떤 그 그런 게 노숙함을 아니죠. 말씀드리는 예. 게 아니고요. 어떤 갓파더와 함께하는 맞습니다.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으로 저희가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어르신이 갓파더, 진짜 큰 대부의 느낌으로 그래요.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빠의 마음으로 좀 취준생들을 위한 인생 조언을 부탁드리는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예.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세 분들 자녀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러게요. 저 자녀분들 뱅쌤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자녀분 얘기를 못 들어봤네요. 어떻게 지금 들어볼까요? 대학 제가 한번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대학교 다니고 한 있습니다. 명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녀는 한 명. 분이시고. 예,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아니, 뱅쌤이 몇 년생이세요? 저는 68. 68년생. 나이까지. 결혼을 빨리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정상이었는데 지금으로 요즘으로 치면 좀 빨리 하는 생각하면 좀 거죠. 빨리 해서 빨리 나은 그러니까요. 거죠. 예. 맞습니다. 본인에게 또 성장 과정을 저희가 우리 또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성 쌤은 아주 저번에도 저희 그 스튜디오에 왔었는데 예. 아주 멋진 봤었죠. 아들 예. 계시죠. 아이스하키 꿈나무 예. 자랑 좀 해주시죠. 예. 네. 14살이고 이번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중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서 또 가봐야 돼요. 음. 예, 근데 뭐 제가 30대로 보여서 놀라셨죠? 예, 뭐 강요하고 있습니다. 놀란 걸로 해주시죠. 우리 도연이라고 하고 또 아들 예. 도연인데 도연이가 가끔 아버님 이런 마음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어제 그 이태훈 작가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업된 목소리로 예. 오늘 어르신 특집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잘 됐다. 아. 그러니까 그 어르신을 태성 쌤이 대상으로 하는. 아버님을 모시는 줄 알았어요. 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알았어요. 아.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조사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본인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32%가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그쵸.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예, 어르신들. 그 부모님들한테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 한 10년, 20년 전의 세상을 가지고 맞아요. 10년, 20년 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그 시대를 자꾸 강요하고 계세요. 케이스가 좀 맞습니다. 다른 건데. 예,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꾸 그렇게 강요하셔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시려면은
차라리 무관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네. 그 중에는 또 이제 열심히 사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성실하게 사신 분들, 그러니까 성실함을 강조한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의 말은 또 좀 맞는 거지만 네. 어쨌든 예전에 그 어떤 그 환경을 지금에 껴맞추려는 건 조금 네. 그렇죠. 어쨌든 안 맞을 수 있다. 예, 저는 뭐 그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저에게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그건 뭐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컨설팅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우리- 태성 예. 쌤의 아드님은 아주 국가대표 아주 잘 유소년 크고 있어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예. 선수였습니다. 멋있었고요. 도영군. 자, 지금 막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조민혁 강사님. 네. 아, 이거 딸부자예요, 딸부자. 또. 그런데 이게 제 가족을 소개해야 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딸부자. 제가 사실 2016년 7월부터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방송 시작 6분 만에 입대기는 예. 좀 그만큼 오늘 좀 성격이 어떤 재밌는 컨셉이 아닌가. 그러게요. 아, 진짜 나오네요. 자녀분들의 나이가 예, 보면. 딸부자잖아요. 아, 빨리 저는 얘기해줘요. 예. 귀염둥이 아침 대본, 방송이래요. 대본에 있으니까 제가 또 해야죠. 저는 네. 딸이 둘이고요. 예. 지금 10살, 5살. 그러니까 네, 딸 너무 둘을 귀엽겠다. 두고 있고. 되게 차가운 것 같지만 그 네. SNS 확인하면은 뭐 이렇게 따님 손잡고 이렇게 와서 어. 좋은 아빠 코스프레도 가끔씩 하고 이렇게 네네. 좋은 그런 아빠 분이에요. 사진의 딸의 표정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밥이 나오고 그러니까 반찬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남규님께서 또 네.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다 좋으신 아빠신 걸로 이렇게 네. 좀 훈훈하게 마음을 좀 지어보고요. 자, 오늘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취업준비생들한테 현재 스펙과 상반기 공채를 위한 스펙 계획을 댓글로 받아봤는데요. 네. 세 분 갓파더,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또 때론 일침을 주시면서 컨설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댓글부터 우리 박성희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포스코 대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익 850점이고요.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외환전문역 2급, 과학회장을 한 적이 과학회장을 한 적이 있고요. 동아리 회장한 적이 있고요. 대외활동 2회, 그리고 알바 경험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도 예. 과학회장님으로 순간- 이렇게 또 저 동아리 순간 회장님으로 이렇게 과학회장이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자격증도 여러 가지 나 근데 있고. 포스코 대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대우를 인수했어요 포스코가? 네, 대우 그 상사? 인수를 아. 3년 전에 했고요. 원래는 제가 재직했을 때는 대우 인터내셔널 그 미생의 배경이 상사 말하신 됐던 거죠? 그렇죠. 상사를? 종합 상사고 아. 그 최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바뀌었고요. 그 이분 같은 경우 그 종합 상사를 지원을 하시는 그 지원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많이 안 뽑아요. 종합 상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대우가 한 번 채용해봤자 뭐 10명 남짓 또는 많아야 한 20명 정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20명 규모 중에서도 그 자원 쪽 관련 전공자들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또 절반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국제 무역사가 있고 어학 성적을 적어주신 거 보니까 또 무역 영어도 있고요. 분명 문과 해외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뽑지를 않아서 학교 네임밸류로 굉장히 많이 봐요. 불가피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그 기업이 선호한 학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과도 그리고 국제통상이나 무역과 같은 과는 거로?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제가 포스코 대우 그 당시 대우 인터내셔널 종합상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학교가 한양대였고 전공이 기계과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전공 이공계인 거를 포기하고 해외 영업 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해외 영업 직무를 수행했던 사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종합상사 업계 자체가 좀 학교 네임밸류를 좀 많이 보는 예를 들어서 SK 네트워크스도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업종 자체가 종합 상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펙을 좀 많이 본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를 노려본다는 것보다도 그냥 참가하는데 저는 네. 그 러시아 선수들 이번에 개인 출전했잖아요. OAR로. 네. 그러니까 그냥 개인 출전한다는 느낌으로 참가를 해야지 여기를 갖다 또 올인해서 1순위로 또 생각한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또 AL을 따고 뭐 무슨 뭐 중국어 CNHSK로 6급 따느라고 또 휴학하고 이런 행동들은 좀 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갓파더라고 했는데 되게 처음부터 남의 아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이 특집인데 어쨌든 네. 그만큼 적게 뽑기 때문에 적게 뽑아요. 네. 좀 희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를 만약에 밝혀주셨다면 좀 더 확실하게 예.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죠? 그 네. 입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에서 대우받는 그런 학교가 결국엔 종합상사도 거의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그 포스코 그룹 같은, 포스코가 지금 3월 23일 날 공채를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도 현대자동차 따라하더라고요. 그 라이브로 직무 소개하고 이러느라고 아하. 포스코랑 뭐 포스코 대우 뭐 몇 개 계열사들 같이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진행을 없었던 건데. 없었죠. 그런 데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는데 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걸 본다고는 절대 인사팀에서 얘기를 하지 할수 않거든요. 없는 그러니까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통해서 좀 냉정하게 암묵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할 수 있다. 네. 좀 궁금한 게 대우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DB, 그 동부대우전자가 이제 대우전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대우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분사가 되면서 다 여러 계열사들로 각자 합쳐졌나 나눠졌죠. 보죠. 대우건설도 그렇고 그렇게 된 전부 다 거죠. 그러니까, 나눠졌죠. 알겠습니다. 네.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우리 저기 태용 쌤 모실 때도 예. 이 친구가 학교를 알리지 않고 예. 물론 무역과 관련된 건 많이 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조쌤이 말했듯이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상사 쪽은 그렇게 뽑으려고 처음서부터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제 학생 중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예. 대부분 학교가 좋은 친구들이 많긴 좋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는 말씀하셨듯이 별로 안 보는 듯하긴 해요. 제 학생 중에 서울대 미대 출신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네. 그 스카이까지 서울대. 어. 예. 서울대가요? 예, 대신 미대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무엇을 원하는 미학과 거지? 아니고 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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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상사 쪽은 가능성을 크게 두지 말고 올인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저도 똑같이 드립니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날 거다. 예, 이게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정말 해외에서 몇 년 거주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아버지 일을 도와서 국내에 아니면 해외에 무엇인가를 팔아보기도 하고 네. 그 팔로 개척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경험이 없고 무난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땡땡 배고파님, GS 리테일 편의점 영업 관리를 도전하시려고 하는 거 봅니다. 토익은 아까 네네톤과 함께 같은 점수네요. 토익 850, 토스 150점의 레벨 6고 운전면허 보통 2종, 저도 이건 있습니다. 전 1종이고요. 모스 마스터가 있고 한국사 1급, 신문사 취재 인턴 기자를 했고 휴게소 인턴 매장 영업 관리자를 경험했고 학점은 3.7점을 기록 중인데 이게 땡땡 배고파가 땡땡 배고파니까 뭔지는 약간 알겠지만 비속어, 제가 말을 할 수는 네. 없겠지만 어쨌든 처리를 했고요. GS 리테일 영업 관리 지원할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태성 쌤께서 먼저 좀 진단을 해주시죠. 예, 이 에이틴 배고파님은 먼저 라면을 끓여 드시고 화를 다스리실 필요가 있고요. 스펙은 그냥 그저 평범합니다. 경쟁자 대비 그저 평범하고 다행인 것은 GS 리테일의 영업 관리는 그렇게 고스펙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만하면 됐다. 스펙이면은 뭐 예, 이만하면 됐다. 대신 이 친구가 그 기자 인턴 생활을 했고 그리고 휴게소 인턴에서 영업 관리를 해봤으니 그것과 편의점에서의 영업 관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서 공통점 부각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크게 스펙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지원해볼 만하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그냥 준비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M&M. 댓글 바로 예. 만나볼게요. MNM21831님입니다. 네. 네, CJ E&M 콘텐츠 관련 마케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는 대형 광고 대행사의 마케팅 또는 기획 분야를 또는 지원하고 많아요, 싶은데요. 예,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나 마케팅 및 기획 관련 경험이 더 필요할까요?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고요. 광고 제작 쪽을 하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마케팅, PR, 기획과 관련한 경험이 없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중요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4년제, 학점은 3.7점이고요. 토익 920점, HSK 5급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픽은 준비 중입니다. 중국 북경 유학 1년 경험이 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 파트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3개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것, 또 공기관에서 한 것, 교내 홍보 영상에서 공모전 3개 수상을 했네요. 자격증은 GTQ 1급 보유하고 있네요. 유출을 해보자면 수도권이라는 거니까 인서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경기대라든가 뭐 가천대 이런데
이렇게 좀 경기권에 있는 학교일 가능성도 크겠고 뭐 단국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민혁 쌤이 썩 그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학생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먼저 묻겠습니다. 어르신 특집이니까요. 네, 예. 오늘 좀 아, 맞다. 훈훈하게, 갓파더기 때문에. 훈훈하게. 참 오늘 정체성 찾기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좀 훈훈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뱅쌤 옆에서 엄청 웃고 계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따가 저 금융권 할 때 저희가 집중 포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예. 그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형 광고 대행사가 3대 대형 광고 대행사들이 있어요. 현대 이노션, 역삼동에 있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기획, 이태원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잘 모르시긴 하지만 롯데 계열사인 대웅기획, 그리고 또 신사동 쪽에 보면은 TBWA라고 알고 할인 있습니다. 건너편에 예. 그 뜨바라고 구직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경력직들이라든지 또는 동종 업계 경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당연히 치열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회사들의 인적성 시험이라든지 면접 전형이 그야말로 그 창의성 면접, 아이디어가 정말 톡톡 튀는 이런 사람들을 또 선발하기 때문에 이력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입사를 합니다. 실제로 제 학생도 현대 이노션에 합격한 한 4년 전에 입사를 했던 여자분인데 강원대학교를 졸업했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업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가운데 지금 네, 세계 일주하고 여행 다니면서 왜 그 KBS 아나운서 여성분 중에 손미나 아나운서. 그분의 느낌 같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워낙에 좀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활동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광고 쪽은 전혀 흥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이 약간의 일관성은 좀 떨어져요. ENN 콘텐츠 관련도 관심이 있다가 일반 기업의 마케팅, 그다음 그야말로 광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노크를 전 하시기보다는 지금 나이가 나왔나요? 지금 나이는 아직 공개를 안 해주신 것 되게 뭔가 같은데 열심히 하는 분 같긴 해요. 네, 제 뭐 많이 생각에는 하시긴 했어요. 재직 중이시고 네네. 중국 북경대 또 유학 1년 정도면 휴학 한 번 했으니까 여자 한 93년생 또는 많아야 92 정도. 그러니까 26에서 한 7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고민이기는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다 보면은 10중 8구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분야를 스코프를 좀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업 분야하고 직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하나로 통일해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지금 직무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야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다가 그냥 쫓기듯이 또 하반기 준비하고 내년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명확하게 정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된 어떤 강점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여요. 유학 1년 다녔으니까. 예, 말하기 점수라든지 이런 걸 또 갖고 계시고 아마도 중어중문학과나 이런 쪽이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도 그래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분명 어학적인 거 강점이 되니까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혁 네. 쌤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그 태영 쌤 예. 문과생들이 대충 공부한 상태에서는 마케팅하고 홍보 기획 이런 거를요. 예. 그 비슷하게 보더라고. 그게 다른 개념인데.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홍보하고 중요하지 마케팅은 않아요? 많이 다르죠. 예. 홍보는 그 마케팅은 우리 제품을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우리 제품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홍보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내 입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예,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거 좋다더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홍보 쪽이죠. 예, 그래서 이 홍보 친구도 중단 좀 이제 해주세요. 예. 광고 제작을 그 경험을 해봤다고 했고 ENM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광고 제작과 마케팅 기획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을 알고 나서 광고 제작에서 경험했던 그것 말고 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것, 요 차이 갭이 무엇인가, 요걸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광고 제작과 다른 거는 일단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래서 장사꾼의 기질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성이 어떻고 수익 모델이 어떻고 이것까지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광고 제작에 비해서 마케팅은 그 소통의 폭과 그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제작이라든가 송출, 홍보, 뭐 그 브랜드 팀 뭐 이런 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공공 쪽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제작 경험도 쓰되 충분히 활용하되 거기다 플러스 소통의 능력도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ENM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사업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ENM의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마케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ENM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 이게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허드렛 일이라도 발을 조금이라도 담궈 보시는 것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 바로 만나보죠. 예. 동현님께서 남겨주신 네, 학점. 댓글인데요. 학점 점점점. 이거 학점 이런 의미인데요. 네, 학점 짧고 점점점. 굵은데요. 아주 짧고 굵습니다. 그만큼 예. 학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은행권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쌤? 저한테 왜 이렇게 예, 뱅쌤. 어려운 질문을 예. 근데 너무 어려운 은행권 질문이네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그 기본적으로 학점 낮은 친구들이 은행권을 지원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학점은 사실 은행에서는 이 열린 채용이기 때문에요. 예. 학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학생들 중에 가장 낮았던 학생들이 은행에 들어갔던 경우가 2.96을 봤습니다. 2.96이 예. 가장 낮은 거. 4.5만점이에요. 네. 4.5만점이 2.96인데 통상 학생들이 제가 최근에도 높았는데. 학생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보면 학점이나 특히 은행에 대해서 제가 수학에 관심이 없어서 수학에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은행에 좀 취업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은 걸 보고 예. 학점 그리고 수학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요. 일단 학점은 제가 제일 낮게 봤던 학생이 2.96, 그다음에 2.98, 그 위로 올라가면 3.00. 이 정도 학생들이 다 은행에 들어갔던 그 실제 기본적으로 한 학생들입니다. 2.5 전으로는 뭐 가는 경우가 거의 없군요. 그건 못 봤습니다. 성실성에 또 척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학점 가장 많은 이제 그 정규 분포 때 이제 분포를 그려보면 통계를 내보면 학점이 가장 많았던 학점 때는 3.7에서 4.1 사이, 4.5만점에 3.7에서 4.1 사이는 아주 그냥 빈번했고요. 예. 이제 가장 낮았던 경우가 2.96이었는데 우리 지금 동현님 같은 경우 학점하고 지금 학점에 좀 원한이 맺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짧고 굵게 굵은지는 모르겠고요. 짧게 질문을 해준 걸 보니까 일단 갓바더 예, 어르신의 마음으로 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점을 리커버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상쇄해야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기도 하고 어제 그 이번 주 왜 떨어졌나 특징 네. 세희 학생도 한 학기를 좀 더 다닌 이유가 이제 그 학점을 FA 학점 맞은 게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예.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 민혁 씨 실제로 그런 친구 많잖아요. 학점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친구들. 유추할 수 있는 게 학점 어떻게 하지요? 하고 약간 발랄한 느낌이었으면 본인이 그래도 바꿀 수 있는 재학생이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좀 무기력해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이미 졸업을 해서 학점 때문에 본인이 필터링 된다고 생각이 생각을 하시는 분? 그걸 좀 어떻게 보면 푸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졸업을 하신 동현님이시라면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 이공계라고 봐요. 문과분들은 학점 관리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총점 GPA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전공 학점이 더 낮아요? 그럼 망했고. 일단 그런 최악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그나마 학점 전체적으로는 3점 초반이더라도 전공 몇 개 특수 과목을 따져 보면 3점 중반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니까 너무 지금 미련을 갖거나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네, 탕자를 받아야 되는 게 아버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아까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도요. 네. 최악의 상황 때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런 방송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학점이 낮은 거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턴 활동을 한다라든지 경험. 그렇죠. 전공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전공을 내가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거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네. 학교 다니면서가 아닌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 또는 졸업한 이후에 어떤 자격증 취득 이런 걸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푸념식의 글을 남긴 걸 봐서는 사실상 실천하기에는 좀 많이 지금 디프레스되고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예, 그래요. 우리 동현님 그래도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그 방법은 네.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저희 그러게요. 방송이 대단한 게 학점 이거 힘내시고요. 두 글자 가지고 8분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애드립 심폐소생, 심폐소생. 이거 심폐소생. 하나 작가님 이거 하나 던져주면 그냥 학점. 하나 가지고. 애드립 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도 한번 예, 만나보겠습니다. 묵냥투님. 묵냥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CJ ENM 지원하고 하려고 목표를 하고 계시고요. 오픽 AL 보유하고 있고요. 직무 경험 다수 점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건 뭐죠? 블라인드 채용인데 글로벌 직무면 오픽은 필수이기도 해서 과로했어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난 솔직히 직무 경험 다수란 점에서 예. 거기서 뭔가 좀 뭔가 어설프다. 느낌이 좀 다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예.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뭐 이런 자신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방심하지 마세요. 그 ENM 같은 경우에는 직무 경험 다수와 다다수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예, 학교 생활 전폐하고 이쪽에서 뛰어들어가지고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직무 많거든요. 경험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는 곳이군요. 굉장히 ENM이. 중요하죠. 예, 그 학생들이 많이 환상을 갖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환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수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뽑아놓으면 대부분 퇴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바닥에서 바닥부터 박박 기던 사람들이 좀 더 잘 뽑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픽은 예. 필수라고 해서 오픽을 했다고 하는데 AL 정도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예, 이게 글로벌 직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 글로벌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언어는 됐어.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거거든요. 글로벌 직무는. 근데 글로벌 역량이라는 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언어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은 이 정도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제 그 언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마케팅 시킨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듣기 것 싫은 같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는 거 그걸 맞아요.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은 좋고 그러나 방심하지 마라. 경쟁자도 무한히 이런 경험들을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구워 삶는 능력, 어쨌든 예, 이거에 대한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CJ가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상반기 일정을 3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 그 12일 동안 모집을 하고 4월 14일 날 또 인적성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5월 달에 1차 면접과 5월 말에 임원 면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참고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3월 2일 날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에. 네. 이제는 기업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전형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학생도 블라인드 채용을 질문을 주셨는데 뱅쌤도 뭐 옆에 계셔서 더 전문가시겠지만 은행권 요새 좀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은행이나. 그러니까 학생들 이렇게 제가 만나 보면은 결국에는 뭐 스펙이 좌우한다라든지 이런 좀 푸념 섞인 좀 절망적인 얘기들을 하는 학생들 많이 봤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일부의 여러분들 케이스고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을 그 직무 능력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라든지 지금 3월 7일이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경험 정리라든지 빨리 포기할 부분들은 빨리 포기하고 이런 것들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무변별하게 뭐 뒤에 나오는 사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펙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고 더 취득하려고 그러고 이런 좀 낭비는 안 하시길 바라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일정들이 또 겹쳐요. 분명 또 4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날 시험들이 많아서 은행권이나 뭐 다른 대기업들 간에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여러분들이 선택 기준을 좀 보유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취업하기 싫어님. 이분도 역시 CJ를 가시고 싶어하는 정원님이죠. 네, 정원이님이 정원이님인데요. 계시네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가고 싶어하는데 토익이 만점이네요. 어우, 예, 만점입니다. 990입니다. 네. 뭐, 토익은 뭐 이제는 많이 예전보다는 그 어떤 영향력이 적다 하더라도 990은 여전히 네, 참 보기 좋은 것 대단하시네요. 같습니다. 예. 한국사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인턴 경험, 오픽 AL, 오픽도 좋습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7이고요. 어우, 이분은 뭐 영어로 아주 탑 클래스이다. 음.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선 시험 부분에 예, 있어서는요. 그렇습니다. 예. 인턴 경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엄청나게 가기 어려운 곳이긴 한데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제 인국공이라고 해서 구직자들한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기업. 네, 그리고 왠지 멋있잖아요. 국제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고. 한국관광공사와 더불어서 그렇죠. 굉장히 뭐 건강, 뭐 건보라든지 코트라 이런데 코트라 이런 예. 코트라 또 인기 정말 많죠.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유추해 보건데 학점을 기입을 안 한 걸 보니까 학점이 낮은 부분을 지금 뭔가 메꾸기 위해서
바락바락하면서 어학 점수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저기요. 고득점하고 저 우리 갓파더 특집이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건 짚어줄 하지 말자. 짚어줘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하라니 방송 이거를 그다가. 그래서 일을 하러 왔으니까 나는 갓파더는 두 분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학점에 대한 내용을 일단 파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공교롭게 제가 계속 동일한 사연만 맞는 것 같은데 포스코 대우도 그렇고 이런 정말 그 탑 클래스의 공기업들은 학교 네임밸류를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의 학생 중에 최하 그 학교가 외대였어요. 네. 네, 이문 캠퍼스야. 글로벌 아니고 이문 캠퍼스 가 최하였어요. 최하 정도고 경희대도 내가 못 본 것 같아. 종합상사는. 그래요? 네, 종합상사 경희대는 삼성이나 또 외식 쪽에 강하고 또 이런 좀 B2B 제조업체에서는 중경 외시가 끝이었군요. 거의 마지노선이었고요. 인국공도 제 생각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스펙을 본다. 2대 정도가 마지노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공기업은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종 업계에 근무하고 계신 또는 일반 사기업 대기업에 있다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란 그 교직원 그 전형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교나 경력자들을 선호하니까 아마 조언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나 그 공기업만 너무 올인하는 전략은 좀 피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도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취업하기 취업하기 싫어. 싫어님입니다. CJ제일제당 예. 해외 영업 목표라고 계시고요. 토익은 토익 970점, 오픽도 AL, 야, 이거 HSK 5급, 조리 자격증 6개, 와. 교환학생 한 학기 경험 있으시고요. CJ 타계열사 마케팅 인턴 6개월, 통역 봉사 활동 6개월, 판매 아르바이트 다수의 이제 스펙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해외 영업은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분 취업하기 싫어서 어떡해요? 취업해야 되는데. 이분 약간 좀 반어법적으로 쓴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분도 걱정이 좀 그러니까 걱정이 탈이네요. 예. 네. 뭐 이렇게 스펙으로 보면은 그 만렙에 가까운 사람이 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원하세요. 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그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절교하시고 만나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기 CJ 제일제당 해외 영업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CJ 제일제당에서 남성 선호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실제 신입사원들이 56%가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념만 하지 마시고 바로 달려들면 될 것 같고요. 예. 남성성을 선호한다? 뭐 달리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을 선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도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질르고 개척하고 그리고 그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이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지원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보니까 CJ 타계열사에서 마케팅 인턴 6개월 했는데 이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스펙도 괜찮고 활용 가능한 경험이 많으니까 이걸 자소서에 연결하는 거 있죠. 내가 지원하는 것과 내가 경험했던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 거기에 포커스해서 지원한다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렇게 민혁 쌤 네.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자소서 지금 연결하는 얘기해 주셨는데 자소서를 좀 못 쓴다거나 아니면 좀 면접을 좀 못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나요? 아, 이런- 충분히 떨어질 수 있죠. 이런 그리고 스펙이라도. 저는 사실 이분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리 자격증 6개를 취득한다는 게 이게 CJ니까 뭔가 굉장히 어려운 노력일 텐데 대단한 거죠 예. 저건요. 게다가 또 통역 활동도 6개월이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강점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어학적인 측면도 강점이 있고 네. 그리고 동시에 외식에 대한 그 강점도 가지고 계셔서 아마 타 계열사가 뭐 푸드빌이나 그렇죠.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성 지원자라면 조리 자격증 관련 이런 외식 관련된 강점을 저는 좀 내세워서 직무를 정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외 영업보다도 다른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게 직접 저는 조리하는 일단 쪽으로요? 글쎄요, 뭐 식품 영업이나 뭐 스토어 매니저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아니 오히려 연구원 쪽으로 식품 연구원 쪽 이런 거 그렇죠. 쓰시잖아요? 그런 예. 쪽으로 전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 조리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식품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왔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크게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차별화 보이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차별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묶어서 잘 지원하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게요. 이 조리 분야로. 자격증 6개는 정말 맞아, 보기 맞아. 힘들었던 스펙인 예. 것 조리 자격증은 같습니다. 음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칼날같이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도 있다는 본인이 정말로 친구여서. 관심이 있어서 땄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단하다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언 챙겨가고요. 또 이분 고민이 이제 남성을 선호한다는 게 고민이었는데 여자를 뭐 요즘에는 다 동등하게 채용하고 있다 이런 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성을 좀 선호하는 직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뱅쌤 혹시 은행에서도 은행은 이런 게 덜해서 여성 지원자들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남성을 좀 선호한다거나 이런 직무도 있을까요? 은행 같은 경우에 여성 지원자들에게는 환상의 취업처다, 예.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과거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여성분들에게 훨씬 더 복지라든가 나중에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들이 그렇죠. 최고의 직장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은행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각 지점들에서 좀 남자 직원들을 좀 보내줬으면 우리 지점으로 배치시켜줬으면 하는 이런 이제 니즈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부에서 채용이나 뭐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성별 형평성, 균등성 이런 걸 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워낙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민감하다 보니까 그 남성, 여성 이런 걸 구분을 두지 않고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숫자가 다수다 보니까 결국 채용을 하고 나면 거의 한 5대5 내지 6대4 정도로 균형이 맞춰지는 걸로 지금 뭐 통계치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댓글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저희가 여기서 댓글을 잠시 멈추고 네. 또 여쭤볼 게 있죠? 오늘 또 어버이 특집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세분쌤이 어쨌든 다들 자녀를 갖고 계신 아버지시고 또 취업 컨설팅계의 대부 갓파더시니까 저희가 오늘 아빠 같은 조언을 좀 부탁드렸었는데요. 세 분 어떤 스타일의 아버지인지 또 취준생분들이 우리, 보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민영 쌤은 참 지금 싫어할 것 같긴 네.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그 대부 중에 대부신 우리 유수한 뱅쌤부터 어떤 아버지예요? 다정하실 것 같긴 합니다. 썩 말이 많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참 어렵네요. 여기도 뭔가 본인을 오늘 뭐 알리는 토크쇼 거 분위기네요. 네. 네. 좀 해주세요. 예. 뭐 저한테도 뭐 아버지가 있었고요. 뭐 저도 지금 뭐 아버지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엄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이상형은 그런 이상형입니다. 그래도 대화를 좀 많이 소통을 많이 예, 요즘 많이 뭐 해요. 대한민국의 그 화두가 또 이 소통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소통을 좀 많이 하신 편이에요. 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하는 아들이 나한테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때도 많이 있고. 예, 그럼요. 그 제가 아까 대학생이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네. 같이 뭐 술도 한잔 하고, 민감한 연애 얘기도 하고. 예, 이야. 뭐 입에 담을 수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비방용 이야기도 같이 얘기도 하고, 하고. 예, 야, 이게 보니까 약간 대단하시네요. 대학생 되면 저희가 이제 저는 아직 어린 애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맨날 엄마 아빠 되게 들러붙고 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서 하지만 제가 집사람한테도 한 얘기가 이게 잠시다. 나중에 네네. 크면 이제 문 닫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러게요. 걱정을 내심 벌써부터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춘기 같은 거 없었나 봐요. 되게 지금이 사춘기 요새 저희들이 자랄 때하고 지금 요새 학생들이 자라는 사춘기하고 달라요? 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한 고학년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이때가 그 사춘기였다면 중이병 시기. 예. 예, 지금은 거의 한 2, 3년 정도 뒤로 밀려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럼 느낌을 대학교 때 개인적으로 오는 받습니다. 거군요. 예. 오. 그래서 사춘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춘기를 아마 우리 뭐 아드님 같은 경우도 지났겠지만 그 사춘기와 관계없이 아빠하고는 늘 친구 같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무서움을 갖고 있는 오, 그런 그래도 참 엄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자상하시고 그러게요. 일단 대화가 된다는 거. 네네. 예, 친절한 것도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통하는 아빠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태성 쌤은 뭐 제가 예. 봤습니다만 예. 도현 군하고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저도 이제 아들 입장에서 저의 아버지 그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관자 응자 아버지. 네, 컨설턴트 아버님.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예, 엄격하시.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둘이 어디 가잖아요. 예, 외국인하고 단둘이 가는 것보다 더 불편했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커서 아들한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지라고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그게 전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다. 나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아들아, 내가 어떤 아버지인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인 것 같아. 그래서 왜 짜증나? 이랬더니 아빠는 지적을 너무 많이 해. 이 직업병이에요. 이게 뭔가 보면은 바꿔서 해야 돼. 그 진짜인데 지적을 너무 많이 해. 지적을 너무 많이 해. 그런데 많이 놀아주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빠 바보 같아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이한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예, 좋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야. 보기에도 정말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워낙 아드님을 잘 보필하고 다니시고 또 이제 그렇죠, 중학교 챙기고. 올라가는데 아직도 어제 막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관계는 참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혁 쌤도 아마 그 본인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이지만 그래도 이번 입이 오늘 삐죽삐죽 갓파더, 하고 계세요 지금. 특집이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어떤 때문에 아빠요? 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가족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빠는 사실상 뭐 어떤 아빠야라고 제가 굳이 얘기를 지금 안 드려도 그림을 보면은 맨 뒤에 그리다가 아빠가 없을 때도 있고 또는 어쩔 때는 또 앞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좀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아이들에게. 근데 요새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의 뭐 내고를 하고 있죠. 핸드폰을 첫째도 뭐 그런데. 신기종을 사달라. 뭐 하루에 몇 분 보는 시간을 정해놔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아이돌 보고서 춤 따라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돌 팬분들이 보진 않겠죠? 원어원. 응? 그 강다니엘 씨인가요? 네. 그분을 제가 못생겼다고 했다고. 난리 나지. 저는 사실 개인 잘생기진 차이죠. 않았어요. 아, 이거 안 보죠? 그 그렇죠. 강다니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랬더니 그냥 입이 엄청 나와가지고 그런 근데 것 섭섭했겠다. 좀, 아니 저는 내 그런- 아빠인데. 그런 게 섭섭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느끼는 걸 또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TV 보면서 춤추고 따라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꼴배기 싫을 때도 있죠. 네. 굉장히 아니, 되게 일부러 그래서 제가 외면할 때도 있고. 네. 거울 보고 혼자 계속 춤추고 이러면 근데 그런 속동이 네.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민혁 쌤 그런 분인데 그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 나와서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요. 대화가 아직까지는 뭐 어색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색하지 않고 뭐 둘째 키울 때 둘째랑 또 다르더라고요. 첫째 키울 때랑 또 둘째는 또 달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 묘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세 분 다 좋은 분이신 것 같고 일단 뭐 자녀들과 잘 문제 없이 소통하고 계신 분인데 네. 아까도 이제 태훈 쌤께서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엄격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아빠보다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더 다른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다 하지만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시켜준다 하지만 또 이 엄마 아빠의 또 아빠의 마음으로 특히나 또 직업 그렇죠. 관련된 컨설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 다 아마 자녀의 그런 그 직업에 대한 욕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뱅 쌤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애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욕심은 없습니다. 욕심은 없고 저희가 자랄 때는 그 부모님 세대로부터 좀 이런 표현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지만 강압적인 또는 어떤 정해진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바람을 받으면서 커왔단 말이죠. 그렇죠. 학과도 그렇고. 예, 그렇죠? 저 공부도 그렇고 뭐 맞아요. 대학을 선택하거나 모든 게 이제 부모님의 바람에 의해서 커지는 수동적으로 커지는 그런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그렇게 자라오고 이제 어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 그렇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받았던 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과 플러스 본인이 좀 능동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게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이제 좀 들면서 어떻게 하면 수동과 능동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런 고민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이제 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좀 더 나아진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인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뭐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최고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최고고 본인의 적성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디에 재주가 있는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지금 전공은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뭘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어른 되면 뭐 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떤 관련 사업인지 얘기 안 하고요? 뭐 건축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이제 관련 나중에 인테리어라든가? 뭐 설계사 사무실을 차린다든가 건축사 사무실을 차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길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뭔가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선행 단계?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업에 뛰어드는 거는 일단은 좀 조심스럽고 좀 나중에 사업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졸업하고 취업부터 해보는 건 어떻겠냐 관련된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좀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그리고 네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빠는 너를 응원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진짜 멋지시네요. 뭐 얘기하다 보니 방송을 잠시 깜빡하고 제가 대화하는 것처럼. 경청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배우는 자, 느낌으로. 아주 네. 뭐 그 어쨌든 그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그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셔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면서 또 그 중간중간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또 말씀해 네. 주시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태영 씨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이스하키 꿈나무여서 예. 계속 그걸로 좀 밀고 가실 건가요? 예. 예, 그 국대는 아니고요. 목표가 이왕 꿈을 꾸는 거 크게 꿔야죠. NHL 진출. 그래요, 네. 진짜로. 예, 멋있네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메탈튼도 이번에 굉장히 잘했는데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만 많고 우리는 왜 못 나가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나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봐. 네가 좋아하면 해봐. 그런데 그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안 되면 또 다른 길들도 있지 않아? 해볼 만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행복한 일을 해야 된다. 정말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아해요. 예.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근데 좋아한다고 저한테는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육체적으로 되게 고된 상황이 오면 예. 그때 이제 그 답이 근데 나온다 얘가 하더라고요. 좀 맛을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고 나서 완전히 녹초가 되거든요. 그 다음 그 기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희열을 좋아하는 예, 그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답지 않게 그런 희열을 느낀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즐거워야 되겠죠. 즐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즐거운 거는 본인이 찾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도움이 생각해야 될 게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아이가 판단하기가 힘드니 그건 내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미래에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좀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제공해 주려고 해요. 그래요. 예. 존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미래에는 사실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 분명히 살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온갖 그 첨단 기술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것들이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저는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네. 우리 그 태영 쌤께서 그 서두 발언하실 때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있지만 그 예전에 그 기준을 자꾸만 갖다 붙이려고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성은 정성대로 쏟고 나중에 원망은 원망대로 듣는 그렇죠. 그런 역행이 좀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진 건데 미력 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서양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떤 관철을 시키시려고 하는 게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관철을 굉장히 오랫동안 당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 절대 비슷하시네.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저희 가족들하고 와이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예, 잘 맞고 의견을 이미 합치한 상태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자소설 AI가 평가하거든요. 예. 그 면접 그 인사 담당자들이 자소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업 자체가 그러면은 시장 논리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걸 따졌을 때 그냥 나만 좋고 행복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없어지지 않을 만한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컨텐츠의 공급자, 생산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아이들한테도 사실 대학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 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집을 나가서 네가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걸 차라리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그러니까
대학에 꼭 가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태성 쌤도 지금 그렇게 해서 방향을 아이를 참 되게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논리대로 자기만의 기준이 저는 좀 있어야 돼서 뭐 아이들한테도 꼭 어떻게 해라, 뭐가 돼야 된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사라질 거니까 그 직업이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공대를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그건 저의 그냥 제안일 뿐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시킬 거예요? 어떤 거요? 걸그룹 아까 한다고 춤추는 거 그러면? 좋아한다 걸그룹도 그랬잖아. 제가 하라고 했어요. 어. 다만 네가 엄청 보다시피 힘들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 정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좋아야 된다. 왜냐면 얼마 전에 네. 저희 누나 딸내미가 네. 조카가 예. 똑같아요. 어. 그걸 잘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TV 내가 보고 춤추고. 너무 좋은 건데 음. 엄청나게 긴 시간을 그렇죠. 외로워야 되고 힘들고 이런 걸 얘기했더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어제 나눗셈 하다가도 내장 풀다가 집어던지고 나가는 애인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그때 딱 얘기했거든요. 거봐, 너 지금 나눗셈도 못하는데 네 아빠가 뭘 알아, 곱셈은 해. 그러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본인이 정말 귀엽네요. 좋아하는 거를 그래요.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네. 아이들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재밌어요. 네. 지금 쌤들이 다 학원 강사시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직업을 만약에 아이들이 가진다면 추천을 할까, 예. 할 것인가? OX로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학원 강사로 아이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 추천한다, 안 한다. OX 들으시죠. 하나, 둘, 셋. 오, 이야, 다 난 엑셀 줄 추천하시는. 알았는데 다들 만족도가 높으신가 봐요, 직업에. 아니 이거 되게 위선적인 거 아니지? 진심으로 얘기해. 먼저 우리 백쌤부터. 네. 예. 만족도가 높으신가 보죠. 본인부터 얘기해 제가- 주세요. 제가 아까 이럴 줄 알고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송희 아나운서한테 나중에 따님이 생겼을 때 그 아나운서 하면? 방송 쪽으로 하신다면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라고 질문을 드려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찬성을 하실 거라고 네네. 그냥 바로 그냥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찬성의 의견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라고 하니까 원하는 거 하는 거 좋잖아요. 라는 네. 이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게 그 질문을 드려본 게 지금 요때 써먹으려고. 의도된 질문. 어쨌든 예. 예. 그 하던 본인이 원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우리 세 분이 다 그 오를 들어주셨는데 만족도는 꼭 경제적인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플러스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게 이제 포함되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두 분께서도 아마 뭐 만족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뭐든지 저는 오를 들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주입적으로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희열도 있으시죠? 그 친구들이 바뀌었을 때에서 오는 어떤 희열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 이런 예. 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볼 수 예. 있겠죠?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보람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 회사 다닐 때도 항상 저의 역할은 그거였거든요. 제가 팀장 할 때도 나는 너희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하기 위한 이네이블러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이게 저의 목표였고 저희 팀원들도 그걸 인정을 해줬거든요. 굉장히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본인의 성장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친구들한테 발동 걸어주는 거군요. 예, 걸어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는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일 자체에 대한 보람도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직장에 있었을 때는 그 새벽에 가서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항상. 예, 아이 잘 때 나가서 아이 잘 때 들어왔어요. 힘들었겠다. 예,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낮에 제 가양대교를 지나가면서 햇볕을 창가에서 봤는데 좋았어요. 눈물 났어요. 진짜 이 햇볕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이제 아이와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혁 태성 선수. 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저도 사실 강사이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물론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 그 뭐 월요병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내가 스케줄 조정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삶인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두 분은 되게 틀에 박힌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직장 너무 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밥 먹고 밥 만족합니다.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저 생방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 뭐냐면 그 출근하는 그 임박하는 시간에 막 사람들 몰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소위 쫓기는 거. 쫓기고 똑같은 시간에 늘 똑같은 거 먹고 비슷한 생활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죠. 근데 해본 다음에 생각을 또 해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결정하는 게 이게 참 큰 행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내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우리 쌤들이 모든 취준생들에게 또 진정성을 담아서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 만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주관적인 평가가 잘 들어가는 게 컨설팅이 잘 되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 학생이 얘기를 안 하면 쌤들이 알지 못한 채 진행하는 게 잘 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예. 짧게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뱅쌤부터. 이게 되게 어려운 그 부분이고요. 그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제가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막 제가 그 열불을 토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그때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로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이고 그게 또 인간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 요거를 참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민혁 쌤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많이 해봤는데 초창기에 저도 이제 뭐 지금 뭐 전문가이지만 나름 초창기에 전문가가 아닐 때는 뱅쌤 말씀대로 되게 막 화도 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공감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면접장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구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비롯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컨설팅 부탁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오늘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또 정신 차리시면 잘하실 분 네. 우리 뱅쌤께서 추첨해 주시죠. 예, 한 명 뽑을까요? 네. 예. 오늘 우리 특집 방송인데 뭐 그중에 우리 교훈을 삼아 가지고 우리 좀 배워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죠. 토익 990점 맞으신 분. 네네.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예, 우리 뭐 취준생분들 그냥 즐기지 마시고 정원이님. 좀 노력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그래요. 좀 뽑고 싶습니다. 네, 취업하기 정원희님. 그래 취업하기 싫은님은 970이었는데 네. 990이 됐네요. 네, 박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탑클래스의 맞습니다. 어학능력 갖고 있는 우리 정원희님 어쨌든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저희가 바람하지 않으면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네.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조민혁 강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점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 아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